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영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그 의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이스트 시라는 것은 지금 말씀 뭐 벌써 하셨는데 네네. 중국에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트 시라는 게 또 그 동해가 아닙니까? 동해 지방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동해라고 하면 이게 대표한 쪽을 생각하는데 그 아무래도 병개한다고 해도 동해 이스트시가 또 서쪽에 생기면 이게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 입장에서도 일본은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일단 이스트시도 살리고 또 뭐라 할까 한국 입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스트시 오브 코리아다. 이렇게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깜짝 놀란 것은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19세기 일본 내에서 만든 일본 지도에 바로 그냥 조성해라고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본해하고 조성해를 일본 사람들이 그 19세기에 만든 지도에 굉장히 많이 그것을 썼어요. 예, 그런 것은 일본에서 뭐 인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성해 네. 바로 그것은 뭐 시 오브 코리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트 시 오브 코리아, 조선 동해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쉬운 길이다. 네, 좀 네. 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언젠가는 East Sea of Korea and Sea of Japan 이렇게 해서 괄호 없이요. 네, 이렇게 병기가 돼야 될 텐데 또 다른 문제가 참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위안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분이 지금 돌아가셨고 몇 분 안 남으셨어요. 네, 그게 10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또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뭐 위안부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많이들 하지만 전쟁 시 성폭력이다. 일본군의 전쟁 시 성노예다. 인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죠. 있는 분위기고요. 이쯤 되면 일본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 저는 일본의 입장이 답답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의 미래가 발목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일본은 항상 독일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 독일은 이렇게까지 과거사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왜곡을 하느냐? 이게 국제사회의 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존경을 못 받게 되고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유력 언론들이 늘 일본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본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정정당당하게 정리를 하고 간다면 일본의 국격과 일본의 위상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이 앞으로 더 발언권을 행사하고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못 털고 가는가? 일본 내에서 특히 뭐 위안부 문제만 이야기를 해도요.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자체도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역시 뭐 지금 뭐 위원님 하신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뭐 아베 정권이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요. 그런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를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경화. 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베 총리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우경화의 흐름이 더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앞으로 일본의 우경화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뭐 아주 쉽게 말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징용 해상하고 네. 선고를 해서 그 압승했지 않습니까? 네. 자민당이 그 목표는 그 개헌에 있는 것입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 다음의 목표입니다. 네, 거기에는 그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해야 됩니다. 네, 저번에 선거에서 확실하게 3분의 2는 확보를 했어요. 네. 층위원회에서요. 근데 일단 그 이겼기 때문에 신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은 일본 군대를 부활시키는 그것이 그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아베의 의도는 뭐 일본에서도 다 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일본의 국민들이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고 과거사를 시체말로 털고 가서 네. 국제적으로 좀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위상을 높이는 게 일본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왜 아베의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일본의 국민들은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중의원에서 뭐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자민당이 3분의 2 이상, 네. 물론 저 연립정권에서 합쳐서 3분의 2죠. 네. 3분의 2 이상을 얻게 이렇게 국민들이 하는지, 그러니까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견제 세력으로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일본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역시 그 3년 반 있었던 그 민주당 정권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 지지하지 않는다 47%이거든요. 네. 근데 지지한다가 42%.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은 또 득표자에 안 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적으로 압승한 것이지만 문제는 대안 세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내에서 뭐 대안이 없어서 어찌됐든 우경화가 돼가고 있고 네. 그런 방향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개헌 움직임과 그다음에 집단 자유권 행사에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움직임에 더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었던 것이 그 IS에 의해서 일본인 인질 살해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위대의 군사 행동까지 오케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일 관계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은. 글쎄, 지금 뭐 일본이 특히 미국의 지지를 받고 추진하고 있죠. 집단적 그렇죠. 자위권 행사를 물론 유엔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깨지 않느냐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히 몇 차례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움직이는 건 우리가 그렇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본이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지금 일본 내부 언론에 따르면 저도 그걸 정확히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아베 정부의 그 입장 때문에 이번에 인질 두 사람이 또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들을 자기들의 또 그 생각을 관철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예, 일단요 이번에 그 IS의 일본이 인질 사건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집단적 자위권 그것을 쓸 수가 있는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 쪽에서 확실하게 말한 것은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에 3대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가장 큰 것은 일본이라는